네, 무소속 후보들이 이제 등록을 해봐야 알겠지만 주요 5개 정당, 5개 정당 후보들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전부 후보라고 불러도 되겠는데요. 문재인 민주당 후보, 통합적인 행보, 현충원도 가서 논란이 많았던 보수 계열 대통령들의 묘역도 참배를 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화마을도 찾았는데요. 그때 나온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은 공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고 공과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의로운 국민 통합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 참배가 항상 관심이잖아요. 이번에는 통합적인 참배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잘한 그 참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뭐 당 대표가 됐을 때나 이럴 때 갔을 때 어디를 빠지고 어디를 안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 화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는데 당연히 역대 대통령의 묘소는 다 참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대통령이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과는 과대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공은 공대로 평가해야 되고 아무리 과가 있다 해서 뭐 공을 가릴 수 없는 것이고 공이 있다 해서 과를 가릴 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그 역사 모두를 안고 가야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행보는 상징적으로 항상 의미가 있고 또 대선 후보로서 이제는 제1당의 후보로서 좀 통합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바람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로서의 모습을 좀 통합적으로 시작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고요. 네, 시작은 통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당내가 시끄럽습니다. 자, 오늘 이현주 의원, 김종인계 의원이라고 불렸던 이현주 의원이 내일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가겠다, 안철수 후보를 돕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최명길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한 뒤에 두 번째가 나올 건가 그랬는데 이게 의외로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또 기획을 한 어떻게 보면 김 빠지게 하는 작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장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했는 그 다음 날 이렇게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고 과연 탈당 러시의 신호탄인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말 같은 경우에는 혼자뿐만 아니고 일주일 안에 한 여러 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어떤 컨벤션 효과로서 가장 결집해야 될 때에 내부에 있는 가장 비문 후보들이 의원들이 나온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한 표가 아쉬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위기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채널A의 야당 기자들 또 국회에서 취재를 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를 포함해서 몇몇 의원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주일 안에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네, 저는 시기적으로도 명분적으로도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탈당해야 본인의 자유인데 어제부로 인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꺾이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승리하는 여론조사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나가는 것은 문재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철수한테 줄 서는 걸로 비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으로도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게 패권이라던가 반문연대, 반박연대, 질소, 양념 이런 비본질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로 감정적인 얘기로 후보를 달리하고 당을 버릴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관심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안보, 평화, 경제, 민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후보와 다르기 때문에 이 당과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이래서 이 당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제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비문 내부에서도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은 탈당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의 문재인 패권, 친문 패권에 대해서는 면도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적당하지 않은 시기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탈당을 해가지고 국민의당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무려 1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얘기도 나오니까 나와요. 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면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아까 저기 이제 친문 패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자기 당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해가지고 결국 남의당한테 의원을 결국은 주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예, 뭐 그런 면으로 한편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늘 승리하거나 또 주류인 사람이 잘 포용해서 비주류나 일단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을 안아야 되는 거는 네네. 그쪽의 역할이 맞긴 한데요. 그럼 그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패한 분들이 불복하는 이런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은 지금 시기적인 문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지난해 그 경기도당 경선에서 전해철 의원한테 패했습니다. 네. 패할 때부터 패하면 이 사람 탈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흘러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럼 그때는 왜 탈당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이 있었고 이 당에 있는 것이 앞으로 나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떠오르고 국민의당이 인기가 좋아지니까 이 시점에서 판단하고 가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너무 앞선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예. 계속 친문 패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패권을 이야기하면서 떠나는 분들의 타당한 이유도 있고 그분들을 포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책임도 물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만 네. 동시에 그분들이 경선에서 다 저고 불복하고 있다는 그런 면도 하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박지원 원내대표의 주장이 많은 부분 옳다 하더라도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러면 저렇게 문재인을 비판했던 게 언제부터인가? 네. 지난번 당대표 경선회 때부터고 그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부터 그렇게 했다. 네, 그럼 네. 4년 전 문재인 전 대표, 지금 문재인 후보죠. 그때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는 그 이박 그 이야기까지가 나올 만큼 미락이 나올 만큼 문재인을 지지하려고 했던 적도 있거든요. 왜 그럼 그때는 그런 비판을 안 했는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허 박사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의원도 이제 전 의원이죠. 대선 출마 선언 한다 있었는데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잠깐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을 34일 앞둔 오늘 저는 더 피할 수 없는 사명감에 네, 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명감에 대선을 출마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어제 요 최근부터는 안철수 전 대표 후보를 지원하는 연대를 좀 구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앞서 비본질적이라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양념, 이 문자 폭탄 논란이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양념이란 말이 왜 이렇게 요리 용어가 이렇게 나왔는지 싶은데 자, 문자 폭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문 후보가 문자 폭탄은 우리의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거다. 근데 물론 저 얘기를 하고 논란이 커지니까 정중히 또 사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표현이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 그랬는데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이 안희정 후보 도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막말 퍼붓는 사람들이야 양념 치듯 맛을 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념이라는 단어의 가벼움이 주는 그 한마디는 어쩌면 내면에 들켜버린 속살인지도 모른다.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상처에 뿌리는 소금과도 같은 것이다. 라면서 발끈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표가 즉시 사과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어쨌든 후보죠. 바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당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데 지금 본인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거든요. 양산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있을까요? 이 경선전 초반에는 타이밍을 잘 못 잡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1, 2로 결선 투표 없이 되고 나니까 이 타이밍을 좀 잡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바로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사과를 바로 한 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오는 말이 양념 자체보다도 내면을 혹시 들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그 얘기를 할 때도 아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중시하고 이게 양념에다 강조점을 준 게 전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 국민들이 다른 측면을 읽는다는 거죠. 아, 이게 내면을 들킨 거다. 이렇게. 그거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저 말 자체에 문재인 후보의 어떤 그 진심이 담긴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오히려 사실은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해명도 하고 또 이제 사과도 한 거지만은 그분이 과연 진심이었을까 이런 부분을 또 약간은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한 거 빨리 사실 사과하고 이렇게 한 것이
문재인 대표의 진심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량이라고도 봅니다. 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문모닝 한다고 비난받으니까 본인 문 이브닝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양념 논란 계속 좀 공격의 이슈로 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문재인 후보 진짜 웃기는 분입니다. 문자 폭탄 18원 후원금이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래요. 자기에게는 단맛을 내는 양념이었지만은 안희정, 박영선, 박지원은 복약이었습니다. 본인은 얘기도 하면서 박영선 의원, 민주당 의원도 얘기하고 안희정 후보도 얘기해서 아주 영네요, 좀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하나하나 거명된 분들이 이른바 천상클럽 가입자 member들입니다. 아하.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저와 같은 문자 폭탄을 받은 사람이 문자가 하루에 받은 개수가 1000개가 넘는 사람들이 1000 바로 개요? 천상클럽.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박지원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피토하듯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저런 문자를 2만 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2만 개요? 2만 개가 그거는 주식이지 그건 양념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네, 네.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유감이다. 정치인이 얘기할 때는 네. 유감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웃으면서 유감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오히려 더 상처난데 소금을 진짜 뿌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고춧가루하고 고추냉이 음식에 넣으면 양념이지만 와사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 눈이나 네. 코에 넣으면 고문독으로 쓰일 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잘 가려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서로의 견해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함께 해나가야 될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건 단순하게 문재인 안철수라든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네, 네.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가져야 될 자세인 것 같고 다만 저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원 대표도 계속적으로 양념 가지고 재미를 보시는데 사실은 비전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문제를 박지원 대표 입에서 들어본 지가 십수년이 될 정도로 옛날 일입니다. 그래서 예. 박지원 대표도 남의 실수에 대해서 반사에 그만 누리시려고 하고 우리 전체 정치권이 이제 야당 측은 반박근혜 연대 그리고 국민의당 측은 반문재인 연대라고 하는 정치 이분법적인 구별로 이제 국민들에게 표를 얻으려 하지 말고 네. 그야말로 불안한 안보라든가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좀 대승적인 대선의 경쟁 구도를 보는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성모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나치게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반대하는 분을 지나치게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아유불급이죠. 예, 그래서 저런 문자 정말 없어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대표는 자기도 매일 수천 개의 저주에 가까운 악담과 문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 정치에 나선 이후에 그걸 묵묵히 잘 견디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정치인도 자기들처럼 그렇게 자기처럼 잘 견디고 있지 않을까 하는 네, 네. 그런 생각에서 어느 정도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지 못한 면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 말씀이 나왔고 그것은 동시에 그분들에게 큰 상처가 됐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빨리 그것을 알아채고 네, 이렇게 네. 이제 진중한 사과를 한 것은 정말 잘한 모습이다. 참배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잘한 참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당 대표가 됐을 때나 이럴 때 갔을 때 어디를 빠지고 어디를 안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 화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는데 당연히 역대 대통령의 묘수는 다 참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대통령이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과는 과대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공은 공대로 평가해야 되고 아무리 과가 있다 해서 공을 가릴 수 없는 것이고 공이 있다 해서 과를 가릴 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그 역사 모두를 안고 가야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행보는 상징적으로 항상 의미가 있고 또 대선 후보로서 이제는 제1당의 후보로서 좀 통합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로서의 모습을 좀 통합적으로 시작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고요. 네, 시작은 통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당내가 시끄럽습니다. 자, 오늘 이현주 의원, 김종인계 의원이라고 불렸던 이현주 의원이 내일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가겠다, 안철수 후보를 돕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최명길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한 뒤에 두 번째가 나올 건가 그랬는데 이게 의외로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또 기획을 한, 어떻게 보면 김 빠지게 하는 작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장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했는 그 다음날 이렇게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고 과연
이 그 탈당 러시의 신호탄인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말 같은 경우에는 혼자뿐만 아니고 일주일 안에 한 여러 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가장 어떤 큰 컨벤션 효과로서 가장 결집해야 될 때에 내부에 있는 그 가장 그 비문 후보들이 의원들이 나온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한 표가 아쉬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그 위기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희 채널A의 야당 기자들 또 국회에서 취재를 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를 포함해서 몇몇 의원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주일 안에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네, 무소속 후보들이 이제 등록을 해봐야 알겠지만 주요 5개 정당, 5개 정당 후보들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전부 후보라고 불러도 되겠는데요. 문재인 민주당 후보, 통합적인 행보, 현충원도 가서 논란이 많았던 네. 보수 계열 대통령들의 묘역도 참배를 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화마을도 찾았는데요. 그때 나온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은 공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고 공과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의로운 국민 통합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 참배가 항상 관심이잖아요. 이번에는 통합적인 근데 저는 시기적으로도 명분적으로도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탈당이야 본인의 자유인데 어제부로 인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꺾이고 안철수 그 후보가 이제 승리하는 여론조사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나가는 것은 문재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철수한테 줄 서는 걸로 비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으로도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게 패권이라든가 반문연대, 반박연대, 질소, 양념 이런 비본질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로 감정적인 얘기로 그 후보를 달리하고 당을 버릴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관심 있는 먹고 사는 문제, 네. 안보, 평화, 경제, 민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후보와 다르기 때문에 이 당과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이래서 이 당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제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네네.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비문 내부에서도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은 탈당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민주당 내의 문재인 패권, 친문 패권에 대해서는 면도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보면-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적당하지 않은 시기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네.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탈당을 해가지고 국민의당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무려 1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얘기도 나오니까 나와요. 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면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아까 저기 이제 친문 패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자기 당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해가지고 결국 남의 당한테 의원을 결국은 주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예, 뭐 그런 면으로 한편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늘 승리하거나 또 주류인 사람이 잘 포용해서 비주류나 일단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을 안아야 되는 거는 네네. 그쪽의 역할이 맞긴 한데요. 그럼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패한 분들이 불복하는 이런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은 지금 시기적인 문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지난해 그 경기도당 경선에서 전해철 의원한테 패했습니다. 네. 패할 때부터 패하면 이 사람